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백악관 이 총격 시도 당시 전모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칼을 들고 돌진했던 당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워싱턴 특파원이 사고가 발생했던 그 호텔 안으로 들어가 취재한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시장이 조기 등판에 선거 전에 뛰어들면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총격 용의자는 대체 왜 총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만찬장으로 달려갔을까? 범행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긴 글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총격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은 범행 10분 전 가족들에게 1000단어가 넘는 분량의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지칭하면서 행정부 관료들을 고위직부터 하위직 순으로 표적 삼겠다고 성명에 적었습니다. 호텔 직원과 일반 초청객은 표적이 아니라면서도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을 뚫고서라도 표적에 접근하겠다고 썼습니다. 대통령 연설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 자체가 공모라는 겁니다. 성명서를 받은 앨런의 형제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또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로 묘사하며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수사당국은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토드 블렌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앨런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It does appear that he did in fact have set out to target folks that work in the administration, likely including the president, but I want to wait and not get ahead of us on that. 구금된 앨런은 현지 시각 27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출석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살해 미수와 총기 사용 혐의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총격 당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숙소에서 내려와 산탄총과 권총, 칼을 들고 돌진하다가 연회장 코앞에서 대통령 45m 앞에서 검거되는 그 긴박했던 순간 홍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경호원들이 미처 대응할 새도 없이 빠른 속도로 방어선을 뚫고 내달리는 콜 토머스 앨런. 경호원이 권총을 뽑아 앨런이 지나간 쪽으로 대응 사격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우통을 드러낸 채 뒷수갑을 차고 체포된 앨런에게선 CCTV 영상에서 들고 있던 산탄총 외에도 389경 반자동 권총과 칼 여러 점이 발견됐습니다. 2중, 3중으로 겹겹이 무장을 했던 겁니다. 권총은 3년 전, 산탄총은 지난해 구입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호텔 내부 계단을 통해 로비층에서 테라스층으로 이동한 앨런은 약 18m 거리를 빠르게 내달려 검색대를 돌파했고 방탄조끼를 입은 요원들에게 산탄총도 쐈습니다. 만찬 행사장인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직전에서 비밀경호국 요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가 붙잡힌 지점이 자신과 45m쯤 떨어진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앨런이 호텔에 총기를 어떻게 반입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We're still understanding the security protocols that led to him being able to have firearms in that hotel. We do believe he was staying in the hotel. 앨런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기차를 타고 범행 장소인 워싱턴까지 이동했습니다. 앨런은 총기 사용과 위험 무기를 사용한 연방 공무원 공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이번엔 연회장 안 당시 상황 전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성 이후 33초 만에 대피했습니다. 그 긴박했던 33초도 살펴보고 벤스 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보다 먼저 이 13초 만에 대피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김승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사이에서 마술사가 글자 카드로 마술을 하는 상황. 행사장을 얼어붙게 만든 이딴 총성이 만찬장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현지 시각 저녁 8시 34분 33초였습니다. 굳은 표정의 멜라니아 여사가 정면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묻는 모습이 보입니다. 곧바로 경호원들이 벤스 부통령의 재킷 어깨를 움켜쥐고 의자에서 일으킵니다. 만찬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벤스 부통령 너머로 여전히 의자에 앉아있는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보입니다. 경호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피시키기 시작한 건 이보다 약 10초 후.
마지막 총성 기준으로 부통령은 13초, 대통령은 33초 만에 연단 밑으로 대피했습니다. 당시 연단 왼쪽엔 대통령 내외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오른쪽엔 JD 벤스 부통령 등이 앉아 있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 등 다른 VIP 인사들도 빠르게 대피를 마쳤습니다. 대통령 대피가 부통령보다 늦었던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국의 대처에 대해서는 극찬했습니다. First Lady and I were taken very well care of very quickly rushed off the stage. 미국 내에서도 대통령과 부통령의 대피 순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총격 당시 만찬장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대통령 경호원은 앞뒤로 대통령 인간방패 역할을 했고, 이 당황한 기자들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상황을 묻는 장면도 찍혀 있습니다. 이 당시 만찬장 영상 새로 공개된 것들 송정현 기자가 이어갑니다. 총성이 울린 직후 검은색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착용한 남성들이 연단으로 뛰어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으로 밀착해 인간 방패가 된 이들은 비밀 경호국 요원입니다. 이후 무장한 병력들이 투입돼 대통령의 대피를 돕습니다. 트럼프는 사건 직후 SNS에 이들이 신속하고 용감하게 대응했다며 칭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급했던 현장은 만찬장에 있었던 기자들과 호텔 직원들의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몸을 낮춘 이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현장 기자들도 재빨리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Just maybe 3, 4, 5 feet away from me, there's a gunshot, a whole bunch of gunshots, and someone firing. 당시까지 영문을 몰랐던 일부 참석자들은 대피 중이던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 무슨 상황인지 묻지만 답을 듣지 못합니다. Mr. Secretary, do you know what's happening? Mr. Secretary, please. What's happening, Mr. Secretary? 일각에선 이날 초청장만 있으면 행사장에 갈 수 있고 내부 금속 탐지기를 제외하면 별다른 보안 검색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은 성명에서 이란 요원이 기관총을 가져왔어도 몰랐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워싱턴 정다운 특파원이 총성이 울렸던 그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신했던 대통령 통로를 포함해서 동선을 쫓아가 봤습니다. 이 돌진한 총격범이 계단에서 제압됐는데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이 계단 넘어가면 바로 만찬장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총격 사건이 벌어진 만찬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호텔인데요. 내부로 들어가서 현재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사가 열린 지하 2층에 가보니 만찬 당시 사용된 집기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만찬장 내부입니다. 총성이 울렸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고 이쪽으로 대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피신한 동선을 따라가 보니 행사 무대 뒤편은 바로 대통령 통로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이 행사장으로 안전하게 드나들기 위해 사용되는 통로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이 전시돼 있습니다. 총격범은 만찬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제압됐는데 해당 계단엔 현재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한 만찬장이 바로 나오는 구조인데 계단만 사이에 두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We heard 3 shots back to back,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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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bolted for the door. I didn't even wait to see, what was going on behind me. I just heard it, and it sounded like it was behind me, so I ran out. 이번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 만찬장은 45년 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가 발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같은 호텔 앞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난 2년 사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시도는 3차례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총격범 용의자 앨런은 명문대 공과대를 졸업했고 교수들도 이웃들도 성실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른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
반전이 있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노화 관련 학술 회의에서 자신이 만든 휠체어 브레이크를 설명합니다. The wheelchair brakes tend to lock the wheels, but don't actually lock the chair to the ground. The idea with this, prevent it from moving at all. 총격범 콜 토머스 앨런은 9년 전만 해도 미국의 명문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공과대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극단적인 성향으로 변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앨런의 가족은 그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해온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앨런의 여동생은 수사관들에게 오빠가 최근 몇 달 사이 점점 더 급진적으로 변했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앨런이 권총 2자루와 엽총 1자루를 구입해 부모님 집에 몰래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사당국도 앨런이 사격장에서 정기적 훈련을 해왔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학 시절 앨런은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으며 성실한 학생으로 기억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대학원에서 그를 가르친 빈탕 교수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앞자리에 앉아 집중하고 과제 관련 이메일 질문을 자주 보내던 조용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웃들도 그를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He's kept to himself, very quiet. Yeah. 일상생활에 큰 특이점이 없던 앨런의 갑작스런 총격 범행에 미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또 한 번 총격 위험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미친 세상, 헛소리 같은 매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대목이었는지 장호림 기자가 이어갑니다. 만찬장 총격 사건 이후 방송 인터뷰에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 He just went to it and then boom, he popped through it. He was fast. When you look at it on tape, it's almost like a blur. 범인이 범행 직전 작성했다는 이메일 성명의 소화성애자, 강간범 등 표현을 진행자가 그대로 읽자 말을 끊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를 노려보고 어떤 병든 사람의 헛소리라면서 자신은 모든 것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한 진행자를 향해서도 그런 내용을 읽으면 안 된다. 당신은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총격 사건에 대해선 우리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범인의 정신적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 guy is a sick guy. When you read his manifesto, he hates Christians. That's one thing for sure. He hates Christians. A hatred. 빠른 속력으로 보안 검색대를 뚫은 범인을 두고 NFL 영입 수준이라는 농담을 하는 등 태연한 척 건재함을 과시하기로 했습니다. Nobody told me this was such a dangerous profession. If Marco would have told me, maybe I wouldn't have run. Maybe I would have said, I'll take a pass. 위기에 강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해 정치적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모두가 혼비백산하는 이 긴박한 상황, 태연하게 식사를 이어가는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혼란한 틈에 와인병을 챙겨가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배정현 기자입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미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식사를 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무대로 뛰어오른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바라보다가 이날 전체 요리로 나온 샐러드를 태연하게 먹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총격에 대비하듯 몸을 숙이거나 팔을 위로 뻗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다른 참석자들과 대조적입니다. 남성의 정체는 한 할리우드 에이전트 마이클 글란츠. Born and raised in New York. Didn't scare me at all. I didn't want to miss the show. 그는 샐러드를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면서 왜 바닥에 엎드리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나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One, I have a bad back. I couldn't get down on the floor. Okay. Two, I'm a hygiene freak. There's no way I'm putting my tux on that dirty floor.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현장에선 남겨진 와인병을 챙기는 여성도 목격됐습니다. 온라인에선 뻔뻔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이미 제공된 와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총격 사건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반전을 위해 꾸민 일이라는 등 각종 음모론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조작 근거라며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당일 행적을 들기도 했는데요.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찬장 총격 사건이 미국 정부 주도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과 지지율 하락 등 최근 정치적 악재를 겪은 트럼프가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사건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선 모두 조작된 것이다.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은 믿을 수 없다 등의 반응도 잇따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행사 전 진행한 인터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변인이 행사장에서 거침없는 발언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총격이 발생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총격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총격 사건 브리핑 직후 웃는 사진이 찍혔다는 것도 조작설의 근거로 꼽혔습니다. 한 SNS 분석 기업은 온라인상에서 조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30만 건 이상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초기 상황에서 SNS 이용자들의 추측성 발언이 혼란을 키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지방선거 37일 앞두고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더해서 같은 날 치러질 이 국회의원 뽑는 재보궐지역도 14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차례로 가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부터 시장 배지 떼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자, 쉽지 않은 선거 조기 등판하면서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시정 10년을 심판하겠다며 맞불났습니다. 서울 시민들도 이제 관심들이 생기는 듯합니다. 이준성 기자가 민심까지 들어봤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으로 서울시장직을 던진 오세훈 후보. 첫 일정으로 시청을 나와 청계천을 걸으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간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부동산 이슈에 불을 붙였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택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선 기간 동안 닥치고 공급이다. 이제 더 이상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장 마지막 일정으로 시니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란으로 보고 부동산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험지, 서울 강남을 공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지역 재건축 사업을 전력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부동산 공급 전투에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오 후보 10년 심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은 용두삼이 시정이다. 그래서 출발은 늘 화려하게 치장을 하지만 결국 끝에 남는 성과는 없다. 오늘부터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서울시장 선거. 서울 시민들의 민심은 어딜 향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강버스나 12상 계엄 사태 때 혼란스러운 전국을 만든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심판론이 저에게는 조금 더 와닿는. 다주택 같은 것도 이거 세금 걷어들이기 위한 정책 아니야? 그걸 갖다 세금을 갖다가 80% 70%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정부에서 그냥 뺏겠다는 거지.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일찌감치 뜨거워졌지요. 민주당 전재수 후보 지역구인 부산 북갑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며 조기 등판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부산 민심도 취재해봤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전재수가 우리 북구 주민들의 자랑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큰절을 하는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 후보. 자신을 3선 의원으로 키워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원직 사퇴를 앞두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일이 상인들과도 인사를 나눈 전 후보.
본인의 장기 현장 스킨십을 더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치적인 고향이 구포시장에서 초심을 다진 전 후보. 상대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도 4년 전 보궐선거 현장을 찾아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르노코리아 본사입니다. 첫 부산시장 당선 때 본사를 찾아가 공장 철수를 막았다며 일자리 시장을 강조했습니다. 미래차 생산의 새로운 기지로 만드는 그런 변화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빨간 선거운동복을 입은 박 후보. 보수 대통합을 강조하며 표 결집으로 득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공약했던 것을 실천에 옮기고 또 항상 보면은 국민들 다가올 때 겸손하게 참 이런 점이 너무 또 좋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일단은 활성화가 되어야 정치적인 균형이 맞고 깨끗한 정치를 앞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대 추경호 진검 승부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보수 회초리론 김부겸 후보에 맞서 추 후보는 보수 재건을 외쳤는데요. 자, 이솔 기자가 대구 현장에 내려가 민심까지 듣고 왔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확정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충원탑을 참배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불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언급하며 보수 결집에 나섰습니다. 제가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께서 단일 대우 만드는 데에는 다 이론이 없으시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숙고를 하겠다. 추 후보는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일정을 소화하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공천 갈등을 수습하고 보수 재건의 중심에서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 곳곳을 누볐습니다. 지역 노인회와 농업인들을 잇따라 만나며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 저를 통해서 회초리를 치셔야 진정한 보수가 거듭나고 한국 정치가 똑바로 설 겁니다. 대구 지역 화폐 예산을 6천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여당의 힘도 강조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바꾸자는 쪽과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로 안 되는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었다. 그게 회초리로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리고 지키자는 쪽. 민주당에서 나 후보로 나와 된다 한들 무엇이 그래 되게 달라지겠어? 그래도 보수가 무너지게 둘 수 없다는 의견과 이번만은 반드시 회초리를 들 거라는 정반대 의견 속에 대구 시민들도 쉽사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메뉴가 쉰 밥하고 탄 밥밖에 없다. 일당 이당이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따끈따끈한 햇반이 올라왔다. 선택지를 하나 더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아무래도 합치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국민의힘. 함진규, 이성배 후보는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양양자 후보는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야권의 세력들은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경기로 총출동했습니다. 추미애 후보 굳히기에 나선 겁니다. 힘이 부족하면 정청래가 보탤 것이고 그래도 힘이 부족하면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이 모자라면 대통령 힘까지 빌리겠다고 힘주어 강조하신 정청래 대표님을 모시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누님을 여러 차례 불렀다고 하시니까 이것이 호언이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지도부와 추 후보가 조금 전 찾은 안성중앙시장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야권 연대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직접 민심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하면은 조금 마음이 그렇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거는 가능하죠. 만약에 단일화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를 안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따 표를 갈라먹잖아요, 많이. 단일화 기대가 되지. 기대가 안 당의 되지. 후보로는 아니야. 아니라고 보지.
단일화의 좀 상황을 지켜보고 내가 좀 표심을 정하겠다. 그렇죠. 냉소적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일화가 선생님의 투표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단일화 해도 안 해도 내가 마음에 든 사람 찍으면 되니까.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그 여권하고 야권하고 싸움이지 우리 서민들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지는 느낌.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판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이 결국 출마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부산 북갑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그야말로 치열한 3파전입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에 배석한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사실상 청와대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하 수석은 오늘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가 확실시됩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2시간가량 하면서 아마도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영입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의 출마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까지 치열한 3파전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하 수석이 35.5%, 한 전 대표가 28.5%, 박 전 장관이 26%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수층에선 박 전 장관 42.2%, 한 전 대표 38.4%로 역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부원장을 재보궐선거에 공천하기 힘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조국 대표가 출마한 평택 의뢰는 보수 정당 때 조 대표를 비판했었던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하면서 치열한 5파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사실상 공천 배제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공천 검토도 어렵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김 전 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천해야 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공천 불가 방침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반박 기자회견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치명계 의원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안산갑의 김남국 전 의원을, 경기 하남갑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공천했습니다. 경기 평택 의뢰는 보수정당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특히 평택 의뢰는 조국 대표가 출마한 만큼 조국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국 대표에 대해서 사모펀드 관련된 건 기소조차 못했고요. 반성문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택을은 김 전 의원까지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5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16만 원에 판다면 믿겨지십니까? SNS 라이브 방송에서 진품이라며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요. 추적팀이 이 업체를 수소문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동네 학원이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정경은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동네 학원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이 궁금한 건 제보 들어온 이 영상 때문입니다. It's a pre-loving in Korea. Pre-love item in Korea. We are here in South Korea. Money back guaranteed, madam. Once this is fake, you can return it. 새 거면 1,000만 원 넘는 가방입니다. 그걸 정품이라며 해외 시청자에게 16만 원에 팝니다. 인증도 받았다며 감정서도 들어 보입니다. Yeah, this is authentic, madam. Yeah, the Gucci Hobo is guaranteed authentic. It comes with a flat 11,900 pesos.
돈 받는 해외 계좌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물건이 그렇게 나라 밖으로 나갑니다. 이거 혹시 몇 층에서 오신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학원이라고. 잠깐만 그랬어요. 안에 내부에서 인터넷으로 가시니까 해외로 가는 거예요? 네. 직접 주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짝퉁 장사 의심에 신고한 겁니다. 이상한 점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 물건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가격이 물건을 받았을 때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 이건 진짜 가짜구나. 뭐 조잡하게 적어놓은 그 글자나 바느질이나. 서울의 명품 중고업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보통 이 라인은 얼마대 중고 명품이라고? 정말 23만 원은 말이 안 되는. 중고로 가져가요. 너무 가짜지. 제가 좀 사고 싶은데 이상한 내 프로가 230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10배. 얘는 그럼 좀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 저희도 600에서 700만 원이고 최근 구매된 건 거의 1000만 원대. 16만 원은 말이 안 되죠. 요 부품만 떼서 팔아도 1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체인만 떼서 팔아도. 전문가는 거래 형태를 주시했습니다. 탈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대금을 해외 계좌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국세청에서는 그걸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탈세가 되죠. 굳게 닫힌 철문, 그 바깥을 CCTV가 주시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문이 딱 하나 딱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야지 이제 거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다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안쪽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여기 라이브 방송하면서 짝퉁 파신다고. 아니 그런 거 안 팔아요. 가방은 저 안에 정품 다 있어요. 명품 가방 18만 원에 파시고 이래서. 정품이에요. 부재니까. 부재 가방이에요 다. 다 진짜예요? 근데 어떻게 가방에 그렇게 제가 8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수요일 같이 서울 가서 물건 사러 가보면 알 거 아니에요. 대구본부 세관은 짝퉁 판매가 의심된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층 취재 추적 정경은입니다. 네, 이맘때면 한강 가서 음식 시켜 먹는 재미 빼놓을 수 없죠. 일회용품을 줄이려고 지난해부터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하고 지정된 장소에 그릇을 반납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거함이 사실상 쓰레기통이 됐습니다. 김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오후 한강공원. 배달 음식을 받을 때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써달라며 만든 반납함입니다. 그런데 반납함 주변 누가 버린지 모를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커피잔에 먹다 남은 음료수, 음식물 쓰레기까지 사실상 쓰레기장입니다. 다회용기 반납함 안은 어떨까? 배달 상자부터 나무젓가락, 종이컵, 포장도 뜯지 않은 단무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반납함에 들어있던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이 중 제대로 반납한 건 3개뿐이고 대부분 배달 쓰레기인데요. 먹고 남은 떡볶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뚝섬과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한 반납함 5곳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려달라. 경고문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회용기 반납함을 봤는데 거기 쓰레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쓰레기통도 곳곳에 자주 놓여 있는데 왜 굳이 저기까지 가서 일회용기를 버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4월 다회용기 반납함이 만들어진 이후 1년간 회수된 다회용기는 총 228건에 불과합니다. 환경을 지키려고 시작한 제도가 시민들의 무관심에 유명무실의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채연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도로 한복판에 아기가 있는 건데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경남 창원시 사거리입니다. 2살 배기 아기가 맨발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잠시 뒤 그대로 도로로 걸어 나갑니다. 차들이 오가는 사거리 한복판까지 나간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 순간 한 남성이 뛰어들어 아이를 안아들고선 급히 인도로 나옵니다. 아이 아빠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아이가 위험한 걸 보고 구조한 겁니다. 아이 부모가 보이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아이를 보호해놓고
더러워진 아이 맨발을 닦아주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 사이 다른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부모를 찾으러 나섭니다. 결국 아이 엄마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히 아기를 인계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유세 중에 벌어진 일인데 음료를 던진 거예요? 네, 선거 운동 중인 후보자가 공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보시죠. 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의한 개혁신당 후보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차에서 무언가 정 후보 쪽으로 날아옵니다. 마시던 음료를 후보 얼굴에 끼얹는 장면인데요. 순간 중심을 잃고 후보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네, 가해자는 차량 운전자였는데 후보에게 욕을 하며 먹다 남은 녹차 음료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달아난 차량 운전자를 오늘 오후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운전자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네, 횡단보도 한가운데 초등학생이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119에 신고하고 곧바로 구급 대원들이 출동합니다. 어디가 좀 아픈 건가요? 네,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쓰러진 겁니다. 네, 사고 지점을 보시면 얇은 현수막 줄이 보이는데요. 이 줄에 걸려 쓰러진 겁니다. 네, 순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현장 주변에는 이런 현수막들이 여러 발견됐고요.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조심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구에게 언제부터 지급되고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박재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사람들. 기분이 좋죠. 집에 뭐 물건, 잔물건 사고 참 정부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해결을 좀 많이 해주시네. 지급 시기를 잘못 알아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1차에 대상자가 아니어서 안 되나 봐요. 그걸 모르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1차 지급이 끝나면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냥 아무 데고 쓰도 돼? 가장 궁금한 건 사용처.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가능합니다. 편의점과 미용실, 카페, 식당, 약국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 사용, 즉 대면 결제를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지만 주유소에서 쓸 때는 미리 따져봐야 하는데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될 거예요. 엄청나려고 국민말 좀 지나는 거더라고요. 주민센터를 찾거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천릭이라는 한복입니다.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조선시대 군복인데요.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경복궁에서 이 천릭은 거부당했습니다. 전통 복장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입었던 붉은 골룡포부터 외투로 입은 두루마기까지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경복궁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I think it's a good thing because you can have the experience of trying out the traditional dressing of that country. 주요 고궁이나 왕릉 등은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 한복을 입고도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군복의 일종인 천릭을 우도처럼 입었는데 무료 입장이 거부됐다는 겁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한 한복, 이렇게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입었을 때만인데요. 이렇게 상의만 입고 있을 땐 무료 입장 대상이 아닙니다. 전통 복장인 골룡포나 두루마기도 홀로 입어서는 무료 입장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천릭이라도 청바지 하의를 입었더니 무료 입장이 허락된 경우도 있다 보니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혹시나 그냥 무료 입장을 위해서 대충 챙겨 입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한복의 기본은 상하의 분리라며 무료 입장에서도 전통 계승의 기본을 지키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네, 가전제품 고장나거나 동네 업체 알아볼 때 포털 검색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네이버 지도에 등록된 곳에 가보면 이런 허허 벌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 주소를 올려 전국 어디서든 검색되게 꼼수를 쓴 거죠. 검증에 소홀한 사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에어컨 가스 충전을 위해 포털 지도에서 업체를 검색해봤습니다. 가장 상위에 뜨는 곳 주소로 찾아가 보니 파출소와 동주민센터뿐입니다. 업체는 저쪽 큰 길 쪽으로 있는데 이쪽에도 본 적이 없어요. 정수기 대여점도 검색해 가봤더니 주변은 온통 공사장입니다. 전화번호는 있지만 동단위 이하 상세 주소는 없는 업체들입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도 전국에서 검색될 수 있게 070 가상번호 여러 개를 개통한 뒤 업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네이버 지도에 이 같은 가상번호를 쓴 업체는 195만 개로 파악됐고 이 중 대다수가 사무실이 실제로 없는 임의 주소를 등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증하기 힘들다 보니 일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읍소를 하신 거죠. 기사가 엉망으로 고치고 사후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는 안 받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검색에 노출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장 위치 검증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가장 크게 걱정되는. 네이버는 통신사 인터넷 전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 걸러낼 수 없었다며 동이하 상세 주소가 없는 업체는 기본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는 기능을 다음 달 도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파키스탄 협상이 불발된 뒤에 호르무즈 개방과 종전을 맞바꾸자는 이란과 핵 없이는 안 된다는 미국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에 도착했는데 곧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단을 18시간이나 비행기에 태워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으로 보내려던 2차 협상단을 취소한 뒤 앞으로는 전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라면서 급할 것 없다, 이란을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파키스탄을 떠난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과 적대적인 러시아를 찾으며 맞불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아라그치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구체적인 협상 조건도 좁히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3단계 종전안을 제안했다고 정치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종전 합의부터 하고 민감한 핵 협상 문제는 나중에 따로 논의하자는 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에 이란의 핵 포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양측이 상대가 먼저 지칠 때까지 버티는 전쟁도 평화도 없는 교착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 대체 호르무즈 해협은 누가 통제를 하는 걸까요? 서로 자기가 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자신들이 그 복면 쓰고 납포했던 화물선 내부를 공개했고 미국은 이란 상선을 요격해 돌려보냈다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정서원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홀로 떠있는 화물선으로 작은 배가 다가갑니다. 작은 배에서 내린 이란 기자가 사다리를 타고 화물선으로 들어가 기계실과 조타실 등을 살펴봅니다. Inside the vessel, a Pomino Das that was just seized by the IRGC for violating the maritime regulations, the new maritime regulations set b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닷새 전 이란 혁명 수비대가 복면 쓰고 납포했던 화물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다며 이란 언론이 영상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에서 출발한 상선들을 아라비아해에서 요격해 38척이 뱃머리를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송유관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석유를 선박에 제때 싣지 못하면 관이 폭발하는데 사흘밖에 안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석유 산업을 지키려면 빨리 협상 나서라고 압박한 겁니다. 양국이 호르무즈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도 물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레바논 남부를 이스라엘 군이 공습하고 헤즈볼라도 맞대응하고 휴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나타난 공격용 헬기에서 로켓이 발사됩니다. 곧바로 멀리 보이는 주택과 건물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거치자 부서진 건물이 보이고 공습 소식에 민간인들의 탈출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의 상황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어제 전투기를 동원한 이스라엘군의 이번 표적 공습으로 최소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습니다. לגבי לבנון, מתקבל הרושם שכאילו צה"ל לא פועל שם. הוא פועל בעוצמה. וצריך להבין שההפרות של חיזבאללה למעשה מפוררות את הפסקת האש.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작전 중 부상을 입은 동료 전투병을 들것에 실어 헬기로 옮기는 현장. 병사들이 헬기에서 물러나려 할 때 바로 뒤에서 검은 물체가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헤즈볼라의 자폭 드론인데 바로 옆에서 폭발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장병들이 대응 사격에 나서는 사이 헬기가 급히 이륙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보입니다. 이날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죽고 6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측은 워싱턴 협상 뒤 지난 17일 열흘간의 임시 휴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사실상 종이 조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흘 전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휴전이 약 3주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력 충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일본의 관광지에서 관광객에게 더 비싼 입장료를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곳이 히메지성인데요. 시행 한 달 관광객 수는 줄었지만 수익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세계를 가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효고현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히메지성. 한 해 55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이곳엔 평일 낮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히메지성 입장료를 보면 성인 기준으로 1,000엔과 2,500엔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관광객에겐 2.5배 더 받고 있는 겁니다. 히메지 시민과 관광객의 입장료의 차등을 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엔 정도로 알고 왔는데 보니까 2,500엔을 받아서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보고 가겠다는 거죠. 보고는 가는데 한쪽으로는 찜찜한 거예요. 실제 성적표는 어땠을까? 히메지성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시행 첫 달인 지난달 입장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16.8% 줄었습니다. 외국인 감소폭은 25%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수익은 오히려 2배가량 늘었습니다. 히메지시 측은 관광지를 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도입 초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来年になると元に戻るんちゃうかなと思ってます。全国にねこの上がるって話だけがわーっと広がったんでねとりあえずやめとこうかなという人が多いんですけども 일본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재정 자립을 위해 5년 안에 이중 가격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문화청은 국가 지원을 받는 이들 국립시설에 2030년까지 입장료 등으로 운영비를 현재 50%대에서 65%까지 끌어올리도록 한 겁니다. 이중 가격제에 대해 일본에서도 찬반이 갈립니다. 観光客の方は逆に金額が高いお金を払って観光地に訪れるっていうところで経済効果も生まれるのかなとは思うので僕個人としてはいいかなとは思ってます。韓国だとあんまり観光地でお金の金額変わることないなって私韓国行った時も思ったので確かに一律にするとみんな来やすいのかなっていう。 일각에선 외국인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식당이나 관광지는 물론 국립시설에까지도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네, 스페인에서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놀이기구의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용객들은 1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공중으로 빠르게 날아오르는 놀이기구. 90m 상공까지 시속 160km 속도로 올라갔다 빠르게 하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이기구의 오른쪽 케이블이 끊어집니다. 케이블이 끊어진 놀이기구는 왼쪽 기둥에 부딪히고 지상에 있던 관람객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10대 2명은 1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렸다가 구조됐습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크게 좌회전하는 순간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합니다. 피하려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트레일러가 옆으로 넘어집니다. 전도된 트레일러는 주차 차량의 옆면과 스치듯 충돌합니다. 주차 차량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트레일러 운전자도 스스로 탈출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학생들, 율동을 지휘하는 여성 앞으로 로봇이 다가갑니다. 로봇이 여성을 갑자기 끌어안자 놀라 밀어내지만 로봇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한 남성이 나타나 로봇을 끌고 갑니다. 로봇 업체는 드론 주파수 간섭으로 동작 제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탑승형 잔디깎기에 탄 남성이 대형마트 출입문을 통과하려다 부딪힙니다. 수차례 충돌한 뒤 겨우 안으로 들어가고 마트 진열대 사이를 달립니다. 마트 직원이 달아나는 남성을 뒤쫓습니다. 10대 청소년 2명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잔디깎기를 타고 대형마트로 들어갔고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출입문 파손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시민을 무리하게 제압하는 남성, 경찰입니다. 마약범인 줄 알았다는데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건장한 경찰 2명이 남성 1명을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다리와 손을 잡고 끌고 다니는가 하면 완전히 제압됐는데도 발로 머리를 걷어찹니다. 이 중 한 남성은 경찰이라고 쓰인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주류 판매점에서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이 한 시민을 다른 마약 용의자로 오인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맘다니 뉴욕시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한 스시 체인점이 참치 한 마리를 5억 1천만 원, 우리 돈 약 47억 원에 낙찰받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종전 최고가보다 약 16억 원 높은 금액으로 참치의 무게는 약 243kg에 이릅니다. 체인점 사장은 너무 비싼 걸 사버려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좋은 참치는 꼭 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알래스카 인근 해저 3.2km 지점에서 발견된 한 황금빛 생명체. 정체를 알 수 없어 황금구체라고 불려왔습니다. 2년여 만에 드러난 정체, 다름 아닌 말미잘이었습니다. 말미잘이 바닥에 몸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조직이 일부 떨어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은 아르헨티나 골키퍼. 갑자기 상대 선수를 밀치고 퇴장당합니다. 분을 사귀지 못했는지 주장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합니다. 이에 상대팀 골키퍼도 맞대응하고 결국 골키퍼 2명이 나란히 퇴장당합니다. 주먹질이 난무한 난투극에 양팀 감독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인류가 마침내 마라톤 2시간의 벽을 뚫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다시 쓴 믿기 힘든 이 기록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 다리로 성큼성큼 결승선까지 내달립니다. 1시간 59분 30초. 인간이 마라톤 풀코스에서 마의 2시간 벽을 넘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기존 세계 기록보다 1분 5초 앞선 기록입니다. 주인공은 케냐 국적의 사바스티안 사회입니다. Something not to be forgotten, be something to be remembered, and it will remain in my mind forever. 2위인 에티오피아 요미프 케젤차 또한 1시간 59분 41초로 2시간의 벽을 넘었습니다.
3위도 2시간 28초, 종전 세계 기록보다 빨랐습니다. 경기 종반까지 이어진 세 선수의 기록 경쟁이 극한의 레이스로 이어지면서 대기록 달성의 촉매가 됐습니다. 4회는 매주 200km 이상의 지옥 훈련을 이겨냈습니다. 신발 한 짝의 무게가 겨우 97g, 마라톤의 대기록엔 현대과학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최고의 마라토너 킵초게는 최첨단 스포츠과학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한계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 최적의 날씨에 최고의 페이스메이커들과 함께 바닥에 비춰진 속도 표시를 따라 2시간 벽을 넘었습니다. 비공인 기록이었지만 2시간 돌파가 꿈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이번 대회 여자 부문에서도 에티오피아의 티그스트 아세파가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중부에 비가 올 텐데요. 이 비가 대기 건조와 고온 현상을 해소할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수도권에 최대 30mm, 그 밖에는 5에서 20mm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 쌀아고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에는 건조특보 발효 중인데요. 비가 오며 중부는 특보가 차츰 해제되고 있습니다. 고온 현상도 누그러집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 17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6도 내려가고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강릉도 15도로 2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맑고 온화하겠고요. 다가오는 징검다리 연휴에도 뚜렷한 비 예보는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